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특검이요. 김영재 씨의 그 부인이죠. 네. 박채윤 박채윤 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채윤 씨는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던 인물인데 네.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YJ콥스 메디컬, 그러니까 그 리프팅 C를 개발하는 그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그 네. 운영자였는데 문제는 이제 안전수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번 정부에서 혜택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어요. 2015년 4월, 9월 그리고 2016년 5월까지 총 3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됐고요. 굉장히 네. 이례적이죠. 거기다가 2015년에 수술용실 연구개발비 지금 또 화면에 나오고 산업통상부장을 있습니다. 통해서 예. 15억 원 정도를 또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안종범 수석과 이 박채윤 씨가 전화하는 그 통화 녹음 파일 같은 게 지금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안종범 수석 부인에게 뭐 명품 가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선물했다라는 내용 하나에다가 네. 안종범 수석의 뭐 설 선물 관련 얘기를 합니다. 설 선물 관련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 안종범 수석이 어디 급히 가야 되니까 설 지나고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안종범 수석이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녹취가 있습니다. 그 김 원장의 부인하고 안종범 전 수석이 통화 내용이죠.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콥스 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라호텔 그 예,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고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네, 추석 지나서도 받겠다. 와이프의 점수도 좀 땄는데 선물을 마다하지 않네요. 네, 충격적이죠. 사실은 네. 이게 녹취로 웃으면서 직접 듣는 거는 또 느낌이 달라져요. 예,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는 아는데 예. 참 쓴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웃끼리 훈훈한 정을 나누는 대화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사실 그 내용은 청와대 최고위직 고위직 공무원과 그다음에 그 기업 대표 뭐 어떤 그 중소기업 대표 간에 검은 이권을 위해서 그 돈이 오고 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더 지금 이 쓴웃음을 낳게 만드는 게 마지막 대목이에요. 네. 추석 때 못 만나서 선물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 박 대표의 어떤 발언에 안 수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도 받을게요. 그러니까 안 수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선물이라서 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물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 느낌이 그 들죠. 전부터 이 관계는 예. 계속 되어 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번이 처음에 어떤 관계여서 이게 녹취가 됐다면 지나도 받을게요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밀당해서 내 마음을 들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발언은 안 수석의 적극적인 뇌물 받으려는 네. 어떤 의지가 보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어떤 관계구나. 이 두 가지가 엿보이는 그런 녹취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안종범 수석 예. 집에서 결국 명품 가방, 이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이 다 이제 발견이 됐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와이프한테 점수 땄던 게 바로 그 명품 가방이었던 것 가방인 같습니다. 거죠. 그리고 또 추석 선물도 이제 나중에 받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YJ콥스 메디컬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았던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예. 특검이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지도 않게 이 박채윤 씨에게 지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들었던 충격적인 녹취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누구 핸드폰에 있는지는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왜 녹음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고 이거는 그냥 뇌물 공유의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녹음은 웬만하면 남겨놓지 않는데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드리면 박채윤 그 대표 쪽에서 녹음을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선물이 갔는데 무언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이걸 가지고 무언가 저쪽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압박용으로 않았을까. 가지고 있었을까. 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안종범 수석은 이거를 녹음해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가장 불리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도 박채윤 씨가 이거를 녹음을 해놨던 걸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특검이 확보를 했고 네. 확보를 해서 이 녹음 파일이 이제 외부로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박채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그런 상황인데 김영재 원장에 비해서 저는 이제 녹취로 들어보면은 네. 부인이 훨씬 더 이렇게 수완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더 적극적인 그래서 그런 특검의 모습이네요. 발표도 사실은 이번에 비선 실세가 예. 아니라 의료농단의 몸통은 박 대표다. 박 부인은 대표다. 박채윤 박채윤 대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예.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을 의하면 사실은 이것이 구속을 시키면서 더 많은 여죄 여부가 있겠다. 네. 그 당시의 상황들이 순방에 이 YJ 콥스 메디컬이 순방에 3번이나 따라가고 또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 대통령이 그 기업 부스에서 하필이면 그 부스에 가서 그 시를 설명하는 지금 장면이 화면에 이건 예. 화장품이군요. 네, 예. 화장품이죠. 네. 그 시를 설명하는 장면도 네. 이게 지금 자료 화면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오고 간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이번 녹취 한 번뿐이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결고리를 이 박 대표를 구속함으로써 시작을 하겠다. 이번 의료농단 부분,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 이 삼성 부분부터 시작을 해갖고 뇌물죄 부분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사실은 이 의료농단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다 예상을 했지만 그 첫 번째 단추를 이 박 대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수사의 마지막도 사실 김영재 씨가 최순실 씨의 네. 뭐 단골 성형외과 의사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 넘어서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성이 있는지 특검이 지금 이 부분도 들여다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쯤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네.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관련 조사를 다 하겠다 이런 어느 정도 뜻인가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특검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이 박채윤 대표가 지금 안종범 수석에게 뇌물을 줬다가 끝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인과 함께 청와대 5차례 정도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 이 박채윤 씨도 결국 그 말 그대로 그 프리패스했던 보안 손님 중에 한 명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도 당연히 그 부분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박채윤 대표가 물론 제가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포함되고 또 한 번은 지원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예.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부탁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호성 비서관 위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리고 또 김영재 원장의 이 병원 그리고 아까 YJ 콥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최윤 씨도 단골이에요. 네. 그럼 결국 이 모든 연관성을 고려하면 결국 맨 꼭대기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서는 일단 박채윤 대표를 구속을 하면 그다음에 김영재 원장도 지금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 또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위로 올라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해 놓은 거에 연결고리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에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한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어차피 주영한 산업통상 장관이 예.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추궁을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궁을 했더니 네. 그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은 청와대 비서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은 정만기 산업통상 비서관이 있었고요. 네. 안종범 경제수석이었습니다. 당시 경제수석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정만기 산업통상 비서관이 이것을 수행을 했다라는 증거를 특검은 지금 잡고 있다. 진술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추궁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아마도 바뀔 네. 거다라는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의료농단뿐 아니라 특검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도 막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들을 직접 운전병으로 뽑았던 사람이죠. 백승석 경위 코너링이 아주 좋았다, 탁월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이 있는데 오후에 또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